반갑습니다. 정함철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화의 식간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화의 식간조합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병화는 상리학에서는 이렇게 태양을 보통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인데, 태양은 뭐냐면 태양은 근본적으로 이 목이라는 목은 나무죠. 이제 가불목이 있는데 이 목인 생명, 이 생명을 보호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만물은 태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이 지구라는 어떤 이 환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해가 뜨지 않으면 온통 이제 어둠뿐인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은 근본적으로 밝음, 광명 이런 걸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병화로 태어난 사람들이 사람 됨됨이가 다 보면 무난하고 좋습니다. 되게. 왜냐하면 태양은 저 하늘 위에 떠서 만물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만물의 주제자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리학적인 해석 방법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병화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휘황찬란한 태양이냐,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이 진정한 바로 태양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든지 모든 사주의 기준점, 본연의 임무가 있는 글자, 임무가 있어야 됩니다. 사주는 그 임무 글자를 가지고 태어나야만이 역할이 있게 됩니다. 역할이 있어야만이 이 사회에서 올바른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면서 사람이 바르게 살다 가게 됩니다. 보통 저도 유튜브를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찌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또 보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의 성격과 성격, 성향, 이게 다 그 팔자 내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게 되면 남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예, 타고난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릇 그대로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양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밝음이다. 밝고 생명인 목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아주 십간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글자는 없는데, 이 태양만큼 모두 이제 일간이라고 합니다. 간목도 보면 태양이 필요합니다. 간목도 태양이 필요함.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태양을 필요로 하는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을 필요로 하는 글자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역으로 또 생각을 해야죠. 태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글자도 있는가? 예, 당연히 있습니다. 태양을 필요로 또 하지 않는 글자. 예,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태양을 싫어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식간 중에는. 또 태양을 좋아하는 글자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좋아합니다. 태양을. 간목은 태양을 너무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간목은 나무니까 나무는 태양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목도 태양을 아주 무지 좋아하는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병화는 일간이니까 제외를 하고요. 이 정화는 유독 태양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운동하는 방향과 이 정화가 운동하는 방향은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 성향과 역할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병화를 가진 사람과 정화를 가진 사람을
잘 비교해 관찰해 보게 되면 좀 많은 부분에서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토도 당연히 이제 산이니까 산이고 땅이기 때문에 태양을 무지 좋아합니다. 기토는 하나의 이제 습토로서 물기를 머금은 땅이기 때문에 역시 태양을 좋아합니다. 그럼 경금은 어떨까요? 과연 경금은 태양을 좋아하는가? 아, 당연히 좋아합니다. 예. 경금인 하나의 원석, 보석을 빛을 내주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글자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 신금은 어떻게 되느냐? 신금은 태양을 이거는 하나의 위치의 의색이 달라지는데, 일단 태양은 신금인 보석을 빛내주기 때문에 신금은 태양을 좋아합니다. 다만 합을 이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합을 이루게 되면 신금은 연약한 보석이기 때문에 녹아버리게 됩니다. 이게 녹는다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신금을 할 때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수는 당연히 호수, 물이기 때문에 태양을 좋아하는 글자입니다. 개수도 역시 태양을 좋아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태양을 보게 되면 자신의 임무인 목이라는 인자를 잘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을 마련한 글자가 되기 때문에 역시 태양을 좋아하게 됩니다. 일단 식간의 이 병화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이 정도로 하고 바로 식간 조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병화도 모든 일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병화도 역시 옆에 글자의 해석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간목을 보는 경우에는 태양인 이 병화가 이 하나의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본인의 임무가 천명인데 곧 천명은 역할입니다. 이러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간목을 보는 경우가 모든 조합 중에서 이게 최고의 조합입니다. 최고의 조합이기 때문에 구성만 잘 맞으면 가장 큰 그릇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병화 기준으로 이 간목을 보는 해석법이지만 제가 이걸 보니까 또 이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병화 여기 정화했네요. 여기에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리오넬 메시의 그 사주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 양력으로 프로필을 보고 한번 옛날에 뽑았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주들, 갑진의 병호의 정명, 87년생을 알고 있는데 이런 사주들, 일간이 굳이 병화가 아니더라도 월간에 병화가 있으면서 간목을 키우는 구조들, 리오넬 메시의 사주, 이거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지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병화가 간목을 봤다 또는 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사주가 이 간목이 뭐냐면 보통 이제 육신으로는 인수라는 표현이 쓰는데 단순히 인수가 아닙니다. 이 간목이라는 것은 이 사주의 핵이 되는 겁니다. 핵은 정신이 되는데 이 핵과 정신 그리고 나무가 잘 자라게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는 태양인지를 잘 살피면 사주의 그런 그릇의 크기나 운의 향방을 해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병화와 을목의 조합은 넘어가겠습니다. 태양이 을목인 꽃을 키우는 겁니다. 지금 간목을 키우는 것과 을목을 키우는 것에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을목은 아름답고 이쁘기 때문에 아름답고 예쁘다. 그래서 보통은 문화예술의 신으로 상징하게 됩니다. 문화예술의 신. 이런 형상을 갖고 가는 게 있고 이것도 역시로 마찬가지로 을목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이 을목이 진정한 꽃의 역할을 하는가, 그거에 대한 판단을 잘 하고
대운을 살펴봐야만이 운의 흐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병화와 을목은 여기 보게 되면 병화와 여기 이제 햇살이 비치죠. 햇살이 비치면서 을목은 또 이게 새을자가 되는 겁니다. 새을. 그래서 을목은 무조건 새다. 새는 날아다닙니다. 새는 날아다닌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주 상담 해준 분 중에 지금 그 26인가 그분의 사주인데 을목이 병화를 보고 여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사주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스튜어디스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스튜어디스나 뭐 아나운서 대표적인 이런 형태로 해서 직업을 잡아나가게 되면 거의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이 사주라는 게 뭐냐면 뭐든지 하나의 글자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주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을목 요 사주죠. 병 이런 구조의 사주들 이게 이제 그 자녀 상담을 하면서 옛날에 해준 상담인데 이 사주 보게 되면 이게 새가 두 마리거든요. 태양 아래 새가 두 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되게 성격이 글쎄요 틀에 박힌 직장생활 못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예, 그런 성향을 잘 얘기해주게 되면 공감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병화가 또 병화를 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병화가 병화를 보게 되면 이게 태양을 본 형국이 되어버리는데 태양은 그 근본 자체가 상당히 찬란합니다. 찬란하고 뜨거운 겁니다. 아주 뜨거운 인자이기 때문에 뜨겁다. 태양이 두 개가 되면 빛이 너무 강렬해서 생명을 오히려 해하게 됩니다. 해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인 두 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사주가 무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태양이 두 개인 사주를 많이 보게 되는데 성격도 조금 성격도 강성기질이죠. 이런 사람들 강성기질 그러면서 또 지기 싫어하고 뭐 등등의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병화를 보게 되면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제 월과 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화가 이제 시의 갑을 보고 갑오시가 되겠네요. 그러면 또는 병화인데 뭐 이렇게 신금이 돼 있다. 이렇게 되면 또 해석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는 해석. 그래서 천간은 그 구조와 위치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병화와 병화를 보는 경우는 두 개의 태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태양. 두 개의 태양. 남의 말 잘 안 듣겠죠. 이런 사람들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병화가 또 이제 정화를 보는 경우인데,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고, 정화는 밤에 홀로 빛나는 별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이 더 강하죠. 빛이 더 세기 때문에 이렇게 병정이 있게 되면 저 병화는 정화를 싫어합니다. 서로 싫어합니다. 아주. 별도 태양을 보게 되면 그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서로 싫어하는 그런 겁재적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걸 뭐 보통 겁재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겁재적인 그런 부작용, 의 단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정화를 보는 경우에는 역시 사주가 좋지는 않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고, 근데 이 경우에 또 다르겠죠. 이제 병화가 정화를 보는데 개수가 있다, 또 임수가 있다, 이러면 또 해석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항상 천간 4개를 다 보고 판단을 해야지 2개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화가 무토를 보는 경우인데 이 무토라는 게 뭐냐면 무토는 일단 흙입니다. 토죠, 토. 토는 흙이고 먼지고 또 산도 되고 노을도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무토를 보게 되면 산에 걸린 태양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거는 전부 지지글자와 천간글자에 의해서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병화는 빛이기 때문에 흙을 만나면 본연의 태양의 빛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와 무토를 보게 되면 산에서 홀로 빛나는 태양이 됩니다. 그런 형상을 가지고 가면 되고요. 병화가 기토를 보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태양은 근본적으로 빛나야 됩니다. 빛나면 일단 좋은 명이 되지만 무기토, 토가 뜨게 되면 흐려지게 됩니다. 빛이. 근데 무토보다 이 기토가 문제인데 기토가 언제나 문제입니다. 사주에서. 제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 기토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습토, 물기를 머금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거리라는 의미가 있는데 태양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저 높은 하늘에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땅으로 내려가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병화와 기토의 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와 기토를 가지게 되면 직업이 썩 남들이 봤을 때 좀 꺼려하는 직업에 종사할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병화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기축시가 되는데 제가 요걸 적는 걸 아마 알 겁니다. 이게 유명한 그 여자 연예인 중에 이런 시가 있던데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축토가 뭐냐면 12운성으로 묘고입니다. 그래서 경금, 신금의 묘고입니다. 이 축토는. 묘라는 것은 저장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뭐 축토를 하게 되면 큰 부자다. 막 이런 식의 통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많이 들었는데 뭐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 기준에 의하게 되면 이런 거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예. 뭐 돈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돈을 모아도 어떤 식으로 모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화의 기축신은 절대 잡아줘서는 안 됩니다. 다만 뭐 나는 인생의 최고가 돈이다. 돈만 벌면 나는 모든 게 다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은 뭐 굳이 이걸 잡아줘도 뭘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병화와 기토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병화와 경금과의 관계인데, 병화와 경금과의 관계다. 이거를 좀 그림으로 그리면 참 좋긴 한데요. 이 경금과 신금은 근본적으로 목을 극하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병화와 경금을 보게 되면 이게 구름에 가린 태양입니다. 계속 구름에 가린 태양, 빛이 나지 않는 태양,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경금이나 신금은 조금 병화 일간한테는 유리한 구조들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병화가 이제 신금을 보는 경우, 위 두 가지 다 경금이나 신금이나 다 이제 하나의 구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신금은 더 흉하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병화와 신금이 합을 이루는 구조들 많이 보입니다. 평범한 사주들은 다 이렇게 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금을 이루게 되면 병화가 태양인 나무를 보면 반드시 키워야 되는 어떤 숙명이라는 게 있는데 신금을 보게 되면 그것에 키우려는 쪽에 마음을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와 신금은 더 빛이 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병화와 임수. 병화와 임수 관계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이런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구조들인데 이게 임수가 강호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호수 위에 빛나는 태양. 그래서 뭐 아주 사주가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 좋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이런 구조네요. 임수, 병화, 임수, 병화, 임수, 병화, 임수, 병화를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남편분이신데 예, 뭐 딱 보면 그냥 뭐 아주 예,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바른 생활맨? 예, 그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 사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부에서 지금 뭐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까지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병화 임수 관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구조고, 뭐 이거를 뭐 수학이제 또는 강의 상형 뭐 이런 그 옛날에 고전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강과 호수의 관계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물과 불은 싸운다. 싸우는데 병화와 임수만은 서로 싸우면서도 좋아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좋아지는 어떤 그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또 그 상담한 사람 기억이 나네요. 병화, 병신, 임수 요 구조인데 요게 여자분 사주입니다. 이 사주를 보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남편분이 잔소리가 너무 많겠다. 그냥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여자분은 뭐냐면 남자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예. 남자분은 여자 사주에서 이런 경우 남편이죠. 남편의 글자 해석 쉽게 얘기하면 남편을 해석할 때 좋은 분은 맞죠. 그래서 좋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여성분은 인정을 안 합니다. 절대. 왜 자기는 남편 때문에 남편이 귀찮거든요. 남편은 잔소리도 듣기 싫어하는 성향인데 이런 사주들이 그러면 남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 조금 이 여자가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게 말을 못 해준다라는 게 현실적인 또 사주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임수 관계는 아주 무난하고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화와 개수다. 임수와 개수는 같은 물이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죠. 뭐 관성으로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게 생각이 나는데 개사시를 잡아주더라고요. 병화에 개사시. 네, 이렇게 그 출산태기를 개사시를 잡아주는 경우를 좀 봤는데 이게 정관이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철학원에서 잡아준 것 같은데 잡아준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절대 잡아주면 안 됩니다. 예, 개사시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여명에서는 여자한테 이런 시를 잡아줘 버리게 되면 문제죠. 남편이 안 됩니다. 하는 일이. 그리고 부부 사이에 또 문제가 하게 되고 저 개사시를 잡아주는 경우는 이 월간에 어떤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 월간에 그 글자가 없다면 절대 잡아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무조건 잡지 마라. 이게 실제 보면 답입니다. 네. 아니 좋은 왜 임진시를 놔두고 저런 그 개사시를 잡아줬는지. 그래서 그 격국이 보면 격국은 음양을 나누거든요. 음양을 나눠서 정관, 평관. 자꾸 이런 관념을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정관이 어떻다, 평관이 어떻다, 식신은 어떻다, 상관은 어떻다. 뭐 상관이 있어서 예술인이다.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상관이 있지만 저는 예술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편제 이거 안 맞습니다. 절대 정제편제 또는 비견겁제 비견겁제야 그렇다 치더라도 또는 편인 정인 이런 식의 해석들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게 격국에서 많이 쓰는 그 용어들인데 이게 정관이면 과연 병화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거죠. 개사시를 잡아줘 버리게 되면 이 지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 태양이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냥 평범한 장삼이사 사주들입니다. 장삼이사 아주 평범한 그냥 직장인들 셀러리맨들 사주. 그래서 이름을 크게 드높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수는 아주 안 좋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병화의 빛을 가리는 존재거든요. 다만 저 개수를 다스리는 약이라는 글자가 있게 되면 또 해석이 달라지게 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가볍게 병화의 식간 조합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철학원은 생활역학 전문 철학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철학원이기 때문에 막연한 사주 해석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더라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 병화가
제가 이제 이런 병화가 기본적인 이런 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병화일간에서 갑이 무엇인가를 이제 나중에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뭐 나무다, 단순히 나무다. 그건 누구나 다 알죠. 뭐, 초등학생도 아니 유치원생만 돼도 알려주면 이거 다 알게 된 걸로 아는데, 이 병화의 간목이 뭡니까? 이게 자식이 되는 겁니다, 여자한테. 그래서 자식 관계, 남편 관계, 직장 관계, 사회적 관계, 모든 게 이런 글자 하나 가지고 다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이거 이제 상리학적인 해석법인데, 이 메시가 왜 이 사주가 좋아지냐면, 진토는 뭐냐면, 지지에는 진수충미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개 토양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특히 진토와 촉토는 이 근본적으로 지지의 개수를 암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는 글자를 날려버려야 돼요. 날려버릴 수 있는 글자가 있는데 그런 글자의 조합이 있어야만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물론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병화가 월간에 떴기 때문에 사주가 아주 이게 귀해져 버린 사주가 된 겁니다. 뭐 더 이상의 조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 연이 이제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연은 크게 사주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할아버지 조상 관계에 대해서 물으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월과 일이 중요한데 과연 시가 무엇일까 이런 이제 궁금증을 낳게 되는데 그래서 사주는 이러한 기본 개념을 갖고 있어야만이 나를 망가뜨리는 글자가 무엇인가, 나를 도와주는 글자가 무엇인가, 이 태양은 왜 새라는 동물이 지금 있는가, 왜 꽃을 피우고 있을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쪽으로 진로를 찾고 싶어 하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성향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병화의 식간 조합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식간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